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은요, 전기 위험 방지 기술이죠. 이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는 61번부터 시작합니다. 61번을 보니까 화재 폭발 위험 분위기의 생성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재와 폭발을 방지하는 방법인데 방지를 하는 게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첫째 보니까 폭발성 가스의 누설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방출을 방지해요. 체류를 방지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폭발성 가스에 옥내 체류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폭발을 일으키겠다 이런 뜻이죠.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전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해놨죠. 화학설비 5번째 과목에 오히려 더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 교재 필기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1장에 나왔던 문제를 1장에 있는 것만 아니고 때로는 마지막 6과목장도 한두 문제 오게 만드는 그 이유는 왜냐? 시험 자체가 1장에서부터 1번, 2번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역순으로 뒤죽박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62번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류와 전압을 쉽게 말해서 갈로안까지 넣었어요. 교류와 직류를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알맞는 것은 건데 우리는 저압과 고압과 특별고압을 분류하는데 바로 직류인 DC와 교류인 AC를 각각 따로 구분하죠. 그럼 보겠습니다. 저압은 직류는 700이 아니고 바로 750V가 틀렸어요. 저압 교류는 600V니까 이게 답이네. 왜? 저압 교류는 600V 이하부터 적용을 하죠. 이 밑에는 이제 볼 필요 없겠죠. 여기 해설을 본다면요. 직류일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DC라 그러죠. 저압은 750V 이하, 고압은 750V에서 7000V 이하까지를 말합니다. 특별고압은요 7000V 초과인데 사실 DC에서는 7000V가 초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 이론상에 DC에도 7000V 초과 가능하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AC는 교류를 말하죠. 교류일 때는 저압은 600V 이하, 그 다음에 고압이니까 600에서 7000V까지를 말하고 역시 특별고압은 7000V 초과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격거리가 있어요. 이격거리라는 것은 작업을 할 때 얼마 정도 거리를 두고 작업해야 안전하다 이런 거죠. 이건 간단해요. 저압이든지 고압이든지 1m예요. 고압은 1.2m. 역시 AC나 DC나 동일하다는. 그 다음에 여기 특별고압은 2m 이상 떨어지면 됩니다. 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63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63번째 문제 보니까 내압 방폭 구조의 주요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이에요. 내압 방폭에는요. 첫째, 내압 방폭 구조 기호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압력이니까 P로 표시하죠. P로. 내압이니까. 저도 이렇게 참고 틀리죠. 왜? 내압은 D로 표시하고 압력일 때는 뭐를 표시해요? P로 표시한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압은 D로 표시하고 D에 이제 내압 방폭용 기어 성능 시험에는요. 첫째 폭발 강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도 시험은 다시 말하면 정적과 동적인데 주로 이것은 기계적 강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인하 시험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는 화재에 대비한 인하 시험을 하는 거죠. 인하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 시험이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냐, 이런 절연 시험은 방폭 구조에 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답 역시 기계적 강도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2014년 3월 2일 날 기사가 아닌 산업기사에도 출제됐지만은 바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 7의 2에도 정의된 법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궤락크 용접기에
접점 방식의 전격 방지 장치에서 자동 시간과 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 전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근데 저도 이렇게 이거 자동 시간이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지동 시간이 되겠죠. 지동 시간과 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 전압은 거죠. 통상 우리는 지동 시간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1초로 나타내거든요. 1초. 1초인데 사실 1초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0.3초 이내가 가장 정확하게 해요. 그 다음에 2차 전압은 얼마요? 25V 이하니까 2번 쉽게 나오고요. 이것은 갈로 속으로서 실기 필답형으로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22쪽에도 있지만 5월 8일 산업기사 역시 2017년 5월 7일 2008월 26일에는 기사로 출제되었던 문제. 역시 동일의 문제 확인해라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74번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65번을 가보겠습니다. 65번은 누전 차단기의 시설 방법 또는 설치 방법이라 해도 괜찮죠. 누설 차단기의 시설 방법, 설치 방법 옳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첫째, 시설 장소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격 전류 용량은 해당 전류의 부하 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전격 감도 정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를 잘 보세요. 항상 잘 모를 때는 숫자 있는 것이 되게 권치기 쉽으니까 출제자들이 이렇게 출제합니다. 봐요. 인체 감전 보호형은 0.05초 이내에 동작하는 고감도 고속형이야. 요거는 맞아요. 고감도 고속형. 그런데 몇 초냐 그러면 인체 감전 보호는 0.03초 이내가 돼야 됩니다. 전류는 30m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15쪽도 있지만 2016년 산업기사를 시작으로 17년 연속 기사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출제된 내용은 2년치만 가지고도 이래 찾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꼭 여러분은 10년치 정도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10년치를 봐야 되냐? 문제는 5탈자까지도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번입니다. 66번은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에서 기호 T2의 의미로 맞는 것은 T2는 원래요 200도를 초과하고 300도씨 이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는 이걸 해가지고 요사이는 300도씨 이하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T1도 역시 450도씨 이하 또는 T3는 200도씨 이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최고 표명 허용치가 135도씨 이하, 요거는 바로 135도씨 이하니까 얼마요? 이거는 T4가 되겠죠. 그 다음 최고 표면 허용 온도의 허용치가 200도씨 이하니까 이거는 T3가 될 거고 최고 표면 온도의 허용치가 300도씨 이하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T2가 되겠습니다. 최고 표면 허용치가 450도 이하인 것은 바로 T1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갈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67번 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한대요. 이동식 전기, 기계, 기구의 안전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충전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 전체를 어떻게 절연해서 사람이 작업할 때 통하지 않게 절연하는 게 맞죠. 테이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둘째, 절연이 불량인 경우 접지 저항을 한다. 절연이 불량하면 어떻게? 절연 처리를 해야 되죠. 테이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말도 안 되죠. 답은 벌써 2번으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기 보니까 3. 금속재 외함이 있는 경우는 역시 접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넷째, 습기가 많은 장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절연 불량 대책 뭐 한다? 보호망이나 보호망 부착 또는 테이핑 부착으로 절연 대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20쪽 합격 날개도 있지만 이것은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09조 임시로 사용되는 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이것은 공식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보폭 전압입니다. 발에서 발까지, 오른발에서 왼발까지 통상 보폭 전압인데 보폭 그 크기는 얼마냐 하면 1m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맞는 것은 근데 사실 허용 보폭 전압은 널이에요. 이거는 인체 저항에 더하기에다가 지표 상승률을 하는 거예요. 지표 상승 저항률도 여기 바로 6로S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실세동 전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식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내에 기억한다. 근데 저는 항상 내라는 기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으로. 눈은 교육 효과 중에 얼마? 60%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좋은 걸 뭐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요 69번 가겠습니다.